안녕하세요. 2월 2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300포인트를 넘었었습니다. 거침없이 달리고 있고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이럴 수가 있나. 5,000포인트 넘어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6,000포인트를 넘어서 버리고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작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얕은 상식으로 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6,300포인트가 체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시장의 지수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가 3.67%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1.97%,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3.67% 중에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지수 기여도를 놓고 보면 거의 2.8% 이상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1%도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편중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체감 지수가 우리가 느끼는, 시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 지수는 6,300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수가 몇 포인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1963조고요. 현재 시가총액 5,019조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3,000조 이상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17조였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26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1290조, SK하이닉스 시가총액 783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전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0조 간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00조를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1000조를 가게 되면 SK하이닉스가 700조 오게 되고, 두 종목이 1700조가 됐을 때 코스피 지수는 6500포인트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죠. 그게 실제 현실로 나타났는데 이론적인 것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규모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1500조가 됩니다. 3000조 중에서 1500조 정도 두 종목이 차지하고 있고요. 두 종목의 그 시가총액을 제외했을 때 2025년 1월 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520조에서 현재 2946조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증가 부분을 제외한 시가총액 증가분을 지수에 대비했더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6,307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두 종목을 제외했을 때는 4,500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1,800포인트 정도를 두 종목이 상승을 시켰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코스피 지수 6,300포인트를 인지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코스피 지수는 현재 4,500포인트 수준이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역설적으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빠질 거냐? 빠질 수 있을까요? 안 빠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5% 정도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사실 엔비디아는 이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200조이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조일 때 엔비디아 시가총액 10조라고 제가 이미 이전 방송에서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원화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가총액 7,000조까지 도달했었어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6,300조까지 떨어졌는데 7,00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10조짜리가 7,000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200조짜리 시가총액을 가졌던 삼성전자는 이제 1,000조가 늘어났어요. 1,000조가. 그리고 20조에 있던 하이닉스는 780조까지.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 엔비디아는 둘째 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600조까지 가야 된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이전부터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은 부진해진다? 아니죠. 계속해서 경관 상승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코스피 지수 6,300포인트와
현재 체감지수 4,500포인트 간의 이 간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극은 줄여주는 거죠.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좁혀져요? 최근 시황에도 계속 시황폴더의 시황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주요 매매 주체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기관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매수 주체는 누구냐? 국내 기관들입니다. 국내 기관들.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죠. 외국인들은 시장의 주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가면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줄여주는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래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 가격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 상황 하에서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 주식 이제 되는구나 해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돈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고객의 탁금이고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펀드잖아요. ETF로도 들어오고 지금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들이 월등히 커요. 현재 주식형 수익정권 잔고가 어제 기준으로 272조예요. 272조. 하루에 이제 4조, 5조씩 들어와요. 돈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사게끔 만들어요.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사면 시장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1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고 수년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외국인 국내 기관들이 코스피보다 늦게 들어오고 있죠. 늦게 들어오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참여를 하고 있다. 자, 코스피를 먼저 선제적으로 샀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가요. 그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사고 있어요. 사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시장 전체의 지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시선이 그쪽에만 가 있고 시선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지금 대중들이 막 미친 듯이 삼성전자 또 사죠.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8만 원에 그렇게 좋다고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다 팔아먹고 왜 파셨대요? 그렇게 팔지 말라고 해도 6만 원, 8만 원에 다 팔아먹고 지금 2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와서 막 산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대중이에요 원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있고 시장을 밀어붙이는 주체는 누구다? 국내 기관들이고 국내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운영 자금에서 예를 들면 펀드다. 그러면 ETF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40%까지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가 없어요. 규정상, 운영 규정상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채울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로스 부분, 그 지수를 추정할 수 없는 그 로스 부분을 어떻게 메꾸고 갈까요? 다른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펼쳐서 메꾸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현대차, LG전자까지 움직이잖아요. LG전자, 어제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그룹, LG전자도 이미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백색 가전업체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던 게 로보틱스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게 되는 구조로 들어갔다. 저희 매매폴더에서 LG전자를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 LG전자를 매수를 해보고 처음이었는데 그걸 못 참고 좀 잘랐더니 지금 막 속이 쓰립니다. 미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삼성전기, LG전자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종목으로 다 커버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현상으로 발전하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주도, 중심 주체는 국내 기관이다. 기관들이 잘나고 못나고 떠나 관계없어요. 그냥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뭘로? 돈으로. 돈이 계속 유입됨으로써 강제적으로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몰빵하고 싶지만 몰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로 사서 메꿔야 되니까 그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어제 시장에서 단편적으로 표출됐다. 언제? 어제 오후에. 뭐로? 반도체 종목들.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집단적으로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졌죠. 어제 하루에만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이 오후 들어서 이제 아침부터 사실 한미반도체가 붙었죠. 그 엔비디아 때문에 한미반도체, 펨트론, 그다음 테스 뭐 이런 종목들이 붙기 시작했었는데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붙었다가 좀 밀렸었죠. 반납하다가 오후 되니까 그냥 반도체 종목들 집단적으로 붙어버려요. 집단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어떠냐? 아주 뭐 1,000억, 뭐 2,000억 이런 데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어느 정도 볼륨들이 다 있어요. 시가총액 볼륨들이.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기관이 수익률을 커버하고 수익률을 지수를 상회하는 초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이제 그들 종목들이 그냥 앞으로 계속 더 화끈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면 또 누가 따라 붙습니까? 개인들이 미친 듯이 따라 붙죠. 지금 현재 개인들 매매하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반대 매매가 이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짓. 최근 며칠 동안에 막 정권주, 보험주 급등하고 막 테마주처럼 움직이니까 거기에 막 쫓아가서 막 지르고 또 엎어 터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제발 좀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력은 국내 기관이에요. 국내 기관 다음은 누구냐? 국내 기관 다음은 개인이지. 근데 개인들이 그 미쳐 날뛸 때는 이미 거의 끝자락이고. 근데 지수의 거점도 국내 기관이 만들고 지수의 바닥도 국내 기관이 만들어요. 그게 펀드 운영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그들한테 돈을 맡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극단적인 공포감을 느낄 때 펀드 환매를 하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흥분할 때 펀드에 돈을 미친 듯이 집어넣죠. 그리고 돈 들어오면 사야 되고 돈 나가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와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기관이 만들고 지수도 최저점과 최고점은 기관이 만들어요. 근데 기관이 지금 최고점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더 붙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개인들이 가세하죠. 여기 핵심적인 종목들, 시장의 이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쪽이 볼륨이 워낙 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전체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 종목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엄청나게 터져요. 그러면서 그쪽에 가 있지만 실제 수익은 어디서 더 많이 발생할까? 종목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데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들고 있을걸?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가지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도 그런 생각을 또 가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루에 뭐 어제 7% 움직였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를 안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다들 그런 생각하죠. 누구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국민 주식 아닌가요? 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있나요? 다 들고 있었지. 못 들고 있어서 그렇지. 다 팔아먹어가지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고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100% 올라가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 올랐나요? 3배 올랐죠? 하이닉스가 5배 올랐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배 오르고 5배 오르는 동안 이 두 종목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아니에요. 더 많이 오른 종목들 허다해요. 허다해요. 근데 그들은 볼륨이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삼성전자가 작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3배 올랐는데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좋게 그냥 소위 말해서 안전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것도 작년 9월달, 10월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가 로보티즈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비교해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0만 원이었죠. 진짜 편하게 접근하는 가격이다. 30만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그냥 뭐 여기서 좀 지루하게 움직였었어요, 사실. 이 지루함을 못 이기니까 결국 못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매폴더에서는 이때 여러분들 아침 방송 해드릴 때 그때도 주식 편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그 200%씩 나오는 거예요. 200%씩. 제일 늦게 10월 달에 늦게 산 것도 이제 100% 근접해요. 근데 이걸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구조다. 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3배 차이가 났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데 두 종목의 시가총액 차이는 없었거든요. 별로 크게 없었는데 한때 17배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시가총액 차이가. 그러던 것이 작년에 이제 로보티즈가 급격하게 올라와 주면서 두 종목 간의 시가총액 갭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로보티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지금 현재 로보티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추격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또 밀려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럼 로보티즈가 또 따라가요. 어제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17조까지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가 6조였거든요. 17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현재 4조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50% 정도까지 따라가려면 얼마까지 가야 됩니까? 17조니까 한 8조 이상, 지금부터 2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가격대를 유지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배 아픈가요?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야 줘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 줘야지 시장 내에서 조용하게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부담스러울까? 아니다라는 얘기지. 해외 기업들에 비하면 여전히 싼 가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가는 거고 우리는 그걸 계속 응원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시장 중심은 누구다? 국내 기관들이다. 국내 기관들이 왜 중심이다?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심이고, 돈들이 들어오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수익률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니까, 지수를 못 따라가니까 지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막 질러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니까. 그래서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정보들을 보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이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구조,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최근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새끼 저거 뭐 이제 와서 저딴 소리 하나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작년 걸로 가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떠들든가. 그냥 주구장창 제가 대세 상승장이 왔다. 2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작년 4월 달부터 떠들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주식 팔면 안 된다. 어떤 주식이든지 최대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제 주요 논조였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논조. 그게 지금 현실로 되고 있죠. 이게 언제 끝나느냐. 내년까지 간다니까요. 작년 4월 달에 말씀드린 게 2027년까지 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하지 않아요. 시장은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자금들도, 해외 펀드들도 한국물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자금들, 펀드 자금들이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1480원까지 갔던 게 1430원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320원대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수 몇 포인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10배짜리 종목들 허다하게 깔려 있다고. 제발 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 단기적인 거, 급등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막 급등하는 거 보고 눈이 막 돌아가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장이 왜 반대매매가 나와요? 내가 살 때는 주식이 좀 조용해야 돼요. 조용할 때 사는 거예요. 조용할 때. 조용한데 영원히 조용한 주식을 또 사면 안 되는 거지. 조용하나 수면 위로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내가 비중을 좀 높여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종목을 하나 딱 사서 잘 사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내가 비중을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얼마만큼 배팅 금액을 키워야지 돈이, 수익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배팅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시세가 막 빵빵빵빵 급등해. 그러면 비중을 늘릴 수 있나요? 못 늘어요. 거기서 비중 더 늘리면 자칫 중간에 드랍 나타날 때 그냥 다 반납하거나 토해버리지. 반납이나 토하는 건 똑같은 거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최대한 비중을 잘 실고 그 종목이 제대로 드라이버가 걸려줘야 돼. 그랬을 때
계좌가 진짜 온전히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은 비중이 벌어져요. 종목이 벌어주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제 후배 아는 지인이 하이닉스로 8,000% 수익이 났다. 네, 근데 두 주밖에 없더라. 그 8,000% 나분들 뭐 하는가요? 8만 프로 나분들, 8만 프로 나면 돈 좀 되겠네요. 어쨌든 두 주라도. 그러니까 두 주가 아니라 20주였다면 훨씬 좋았겠죠. 20주가 아니라 200주였다면 엄청나게 좋았겠죠. 그게 200주가 아니라 2,000주였다면 8,000% 나기 전에 주식 가격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격일까요? 그건 헐값인 거지. 그때 한 2만 주도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2만 주가 8,000% 났다고. 그냥 재벌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비중이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비중도 좀 싫고 정말 앞으로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지고 계셔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초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에요. 그리고 늘 그래왔어요. 표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과 유사한 형태, 기류를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들이 계속 더 많아요. 훨씬 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하면 좋겠지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지수, 체감 지수는 4,500포인트 불가하다. 그래서 단순히 코스피 지수 6,300이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아, 이제 끝자락 아닐까, 끝물 아닐까,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다. 이제 체감은 4,500이다. 이제 체감 지수는 4,500 불가하니까 체감 지수와 실제 지수 간의 간극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균형점을 찾아서 맞춰가요. 근데 맞추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서 맞추든가, 아니면 나머지들이 올라가서 맞추든가. 근데 지금 시장 구조는 어떻다? 나머지들이 올라가서 맞추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게 지금 시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본질. 그리고 그 대상은 어디다? 지금 핵심은 AI잖아요. 세상의 이목이 왜 엔비디아한테 집중되어 있습니까? AI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뭐 클로드가 핫하고 하지만 제미나이 쓰시고 챗GPT 쓰시고 오만 이제 AI를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사용 그만, 끝, 쓰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돌지 않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한 1, 2년 후면 여러분들 집안에 로봇 청소기 지금 돌아가듯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씩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뭐 저는 뭘 하면 될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바꿀 수 있나요? 그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방송들 별로 보시진 않았지만 AI 시대,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직업이 가장 유망할까? 혼자 저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어떤 직업이 가장 유리할까? 단순 노동직, 로봇이 대체하고, 단순 일반 사무직, AI가 대체를 하고, 전문직들, AI가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창의적인 어떤 일, 창의적인 일, 기계가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AI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창의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요하는 곳이 어딘가요? 창의적인 생각이 가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만큼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곳이 뭐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주식시장도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추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하나 놓고,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인데 이 데이터를 놓고 이 데이터를 역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펼쳐질지 그림이 대충 그려지거든요. 대충 그려지는 그림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제가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주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 막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둘까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다만 내가 진입해야 되는 시점과 청산해야 되는 시점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트래킹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습득하고 익혀나가시면 AI 시대에 가장 좋은 직업이다, 주식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 후배들한테도 니들이 나중에 노후를 생각한다면 다 때려치고 내 밑에 와서 배워라. 죽기 살기를 한번 배워봐라, 한 5년 정도. 그러면 니들 노후가 좀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술안주 삼아서 한 번씩 던져봤는데 진지하게 생각들 안 하죠. 돌았습니까? 자기 하는 일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자, 아무튼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뭐 방송이 우왕좌왕하면서 내용이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의 본질은 구조적인 상승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편중이 좀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편중을 해소시키는 과정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 돈들은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아직도 상승할 종목이 많이 남아있고 그 대상은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로봇, 로봇 2차전지, 전력설비, 바이오 이렇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겹도록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실제 시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오늘 안 사면 끝난 것 같고 지금 이 시세를 놓쳐서 이제 영원히 기회 안 올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거든요. 누구나 가져요. 저도 수도 없이 가졌었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좀 더 강의적으로 좀 더 넓게 시장을 바라보면 널려 있어요. 아직도 널려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계속 영원히 올라가길 바라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3,600조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요. 왜? 그러면 시장이 가져다 주는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무궁무진하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면 시가총액 3,600조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3,600조를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 15,000포인트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다. 나도 좀 세련되게 주식하고 싶고, 좀 테마주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싶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영원히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폴드 오시면 돼요. 매매폴드 오시면 한두 달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되게 똑같이 경험하신 분들, 지금 우리 아침 방송 보시는 분들, 매매폴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되지 않나요? 한두 달 재미없어요, 사실. 재미없어요.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보면 계좌에 수익이 난 종목들이 계속 어느새 이렇게 수익이 나 있네? 어느새 이렇게 수익이 나 있네? 어느새 이렇게 수익이 나 있네? 그리고 이 주식을 내가 좀 어느새 많이 갖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 수익금이 이렇게 늘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조금 매사기 있게 활용한 사람 10배를 벌었다니까 벌써 1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그걸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조금 매사기 있게 하시는 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 집 산 사람도 있고 차 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매매폴드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A 종목 얼마의 매수, A 종목 얼마의 추가 매수, 2차 매수, A 종목 2회차 매수, 3회차 매수 이렇게 계속 해드리잖아요. 가격까지. 그리고 B 종목 매도, B 종목 매도에서 C 종목 매수, 교체. 이걸 제가 매매폴드를 통해서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말에 매매폴드 피드백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해드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마다 들어오시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잘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삼아서 대응을 해 가시면 너무 재밌지, 사실. 이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게 주식이구나. 주식 할 맛 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거, 뭐 세상에 많겠지만, 지금 저희 매매폴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수익은 거의 이 시장에서 1등이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1등은 아니니까. 그러나 최상위 집단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매매폴드 많이들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매매폴드를 분기마다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또 가격이 변경돼요. 구독료가. 그리고 7월 달에 변경되고 10월 달에 변경되고. 그러니까 먼저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던 그 구독료로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자, 또 뭐 또 지 장사한다 뭐 어쩌고 또 뭐 얘기하고 욕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욕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고하십시오.